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기술 선진국 일본도 50년째 못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난했던 한국이 해냈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7명이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것입니다. 미국은 계산했습니다. 최소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든다고 했죠. 일본은 50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못하는데 한국은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숨겨온 놀라운 것이 있었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었던 한국만의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무기는 바로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1973년 한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런 나라가 현재 가치로 3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선택을 한국은 왜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3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결단, 그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196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가난했죠. 농촌 대부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도시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전은 일상이었고 전구 하나 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이 가난한 나라가 전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섬유, 신발, 가발 같은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죠. 국민들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이 하나둘씩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20%를 넘었습니다. 5년이면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무서운 속도였죠. 발전소를 지어도 모자랐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진 110V 시스템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110V는 낮은 전압이라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려면 전류가 2배로 많이 흘러야 했죠. 전류가 많아지면 전선이 더 굵어야 하고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송전 과정에서 열로 손실되는 전력도 훨씬 컸죠.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한국전력 내부 보고서에는 기술자들의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산업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절박한 내용이었죠. 공장이 늘어날수록 가전제품이 보급될수록 110V 시스템의 한계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죠. 하나는 110V를 유지하면서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계속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구리를 쓰고 더 많은 발전소를 짓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이는 방식이죠.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당장은 돈이 덜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20V로 아예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배선을 다 바꿔야 했죠. 가정마다 공장마다 건물마다 들어가서 전선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당장 들어갈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공사기간도 길고 혼란도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꾸면 미래는 편해집니다. 송전 효율이 올라가고 확장이 쉬워지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첫 번째를 택합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죠. 당장 눈앞의 비용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굳이 지금 이런 혼란을 만드느냐는 비판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1973년 정부는 220V 전환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비용이 더 큰 쪽을 택한 것이죠.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경제기획원과 한국전력의 기술 보고서를 보면 계산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낸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110V를 유지하면 매년 에너지 손실이 누적됩니다. 새로 짓는 발전소도 더 많아야 하고 송전선도 계속 교체하고 증설해야 하죠. 20년, 30년을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은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부유해서가 아니라 계산했기 때문에 바꾼 것이죠. 오히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절실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더 바꿀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꿔야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혼란이 너무 크다. 다른 나라들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일리 있는 지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 전략이었죠. 미래에 대한 투자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모두 산업화를 추진하던 나라들이었죠.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전환 문제를 고민했죠. 하지만 대부분 현상 유지를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220V의 장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도 해봤죠. 하지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당장의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10억 달러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었죠. 그래서 미뤘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바꾸자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나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후에는 전환 비용이 20억 달러가 되었고 10년 후에는 40억 달러가 되었죠. 점점 더 바꿀 수 없게 된 겁니다. 한국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죠. 지금 10억 달러를 안 쓰면 20년 후에는 40억 달러가 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계산한 것이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을 갈랐습니다. 32년이 걸렸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긴 여정이었죠. 220V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모든 건물에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집 한 채를 220V로 전환하려면 벽을 뜯어야 했습니다. 천장을 열어야 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배선을 다 교체해야 했습니다. 콘센트도 바꾸고 차단기도 바꾸고 분전반도 교체해야 했죠. 한 집만 해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집이 수백만 가구였습니다. 새로 짓는 집은 처음부터 220V로 하면 되었지만 기존 집들은 일일이 들어가서 바꿔야 했죠. 작업팀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배선 공사를 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죠. 작업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공사하고 전기가 끊겼다 들어왔습니다. 불편했죠. 주민들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는 불만이 쏟아졌죠. 공장도 바꿔야 했습니다. 공장은 더 복잡했죠. 생산 라인이 멈추면 손해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도 많았죠. 명절이나 휴일에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쉬지 못했죠. 빌딩도 상가도 병원도 학교도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건물을 바꿔야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었죠. 1970년대 내내, 1980년대 내내, 199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파는 대형 공사도 아니었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었죠. 벽 안에서 천장 위에서 땅 밑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뉴스에도 안 나왔죠. 정치인들 연설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묵묵히 진행되었죠. 비용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매년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총 3조 4천억 원입니다. 지금 3조 원이면 지하철 노선 몇 개를 깔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새 도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니었죠. 그냥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110V든 220V든 전구는 켜졌죠. 냉장고도 돌아가고 텔레비전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쓰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왔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1980년대 경제 침체기 때, 1990년대 외환위기 직전에도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되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실제로 중단할 명분은 충분했죠. 이미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주요 도시는 거의 완료되었고 공장지대도 많이 되었죠.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비판이 나와도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인프라였죠. 한 정권의 업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였던 겁니다. 지금 불편해도 지금 돈이 들어가도 미래를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프라는 한 정권으로 완성되지 않죠.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시작은 결단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계속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매년 매 정권마다 계속할 것인가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계속한다고 답해야 했죠. 32년 동안 그랬습니다. 불편은 즉각적이고 효과는 늦게 온다는 것을 알았죠.
공사 현장의 불만은 매일 들리는데 에너지 절감 효과는 10년 후에나 체감되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명이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 때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도 220V의 장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검토했죠.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왜 불가능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만 봐도 맨해튼 지하의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수십 년 어쩌면 100년 가까이 누적된 인프라였죠. 이것을 다 뜯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추산을 보면 전국을 220V로 전환하는데 최소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에서 4,000조 원이죠. 한국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사 비용만 그렇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은 따로였죠. 병원 중환자실은 어떻게 할까요? 공항은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까요? 과거에 몇 번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있었고 1980년대에도 있었죠. 그런데 매번 초기 단계에서 묻혔습니다. 정치인들이 손대기를 꺼렸던 겁니다.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나는데 비난은 지금 당장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일본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했죠.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전압도 100V 중심인데 일부는 200V를 썼죠. 혼재 상태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보면 그들도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50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2020년대인 지금도 여전히 혼재 상태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죠.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2005년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전국이 220V로 통일되었죠. 마지막 외딴 마을까지 전환이 끝났습니다. 32년 만이었죠. 최종 보고서를 보면 담당자들의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위주의 지속성이었죠.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방향을 잃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콘센트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다른 것뿐이죠. 110V든 220V든 전기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불도 켜지고 냉장고도 돌아가죠. 그런데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량이 달랐던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기 100을 만들면 110V 시스템은 80 정도가 도착합니다. 220V 시스템은 92에서 95가 도착하죠. 15%의 차이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연간 약 600TWh의 전력을 소비하죠. 만약 110V 시스템이었다면 10% 더 손실되었을 겁니다. 60TWh죠. 이것을 발전소로 환산하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6기 분량입니다. 매년 그만큼을 아끼는 것이죠. 송전 효율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장 여력도 달랐죠. 220V는 같은 전선으로 2배의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든 도시가 커지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전력 산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전력을 엄청나게 쓰죠. 삼성 화성 공장 하나가 연간 약 2TWh를 소비합니다.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죠. 이런 공장을 110V 시스템에 짓는다면 전력 공급 설비만 해도 비용이 2배로 뛸 겁니다. 인텔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비용이 한국이나 대만보다 30에서 40% 더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전력 인프라도 한몫하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GPU 수천 개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한 개 센터가 소형 발전소 하나 분량을 쓰죠.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20V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었던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력 공급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프라가 받쳐줬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전력 수요가 지금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죠.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했죠. 모든 것이 전력을 더 많이 쓰는 쪽으로 갔습니다. 고전력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인프라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같은 전기를 써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220볼트로 효율적으로 대응했죠. 미국과 일본은 110볼트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제전력연맹 데이터를 보면 전력 생산 대비 실제 소비 효율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상위권이죠. 생산한 전력의 92% 이상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미국은 80% 중반이죠. 10% 차이입니다. 매년 쌓입니다. 1년이면 차이가 보이는데 10년이면 격차가 되죠. 20년, 30년 지나면 구조적 차이가 됩니다. 1980년대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조금 벌어졌죠. 2000년대 확연해졌고 2010년대 들어서는 구조적 차이가 되었습니다. 인프라는 조용히 격차를 만들죠.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정치인들 연설에도 안 나오죠. 그냥 매일 조금씩 전기가 흐를 때마다 차이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죠. 미국이 지금부터 220볼트로 바꾼다고 해도 30년은 걸릴 겁니다. 그 30년 동안 한국은 더 앞서갈 것입니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죠. 한번 생긴 구조적 차이는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1973년 결정의 결과입니다. 50년 전에 내린 선택이 지금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죠.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한국만 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시기 여러 나라들이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브라질도 멕시코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동 산유국들도 비슷한 시기에 경제 발전을 시작했죠. 조건은 같았습니다. 모두 전기를 썼죠.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을 깔고 도시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모두 산업화를 원했죠. 출발선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차이도 아니었죠. 질문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드느냐고요?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놓고 회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력당국 관계자들이 앉아 있죠. 재무부 관계자도 있고 기획부처 사람들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 안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0볼트 유지 추가 설비 투자죠. 두 번째는 220볼트 전환 전국 배선 교체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죠. 첫 번째는 당장 1억 달러가 듭니다. 두 번째는 10억 달러가 들죠. 대부분은 첫 번째를 택합니다. 당연합니다. 10분의 1 비용이기 때문이죠.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맞는 말이죠. 개발도상국은 돈이 귀합니다. 1억 달러도 큰 돈인데 10억 달러는 상상하기 어렵죠. 게다가 10억 달러를 쓴다고 해서 당장 뭐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는 지금도 들어오죠. 그래서 유지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중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5년 후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났죠. 다시 회의를 합니다. 또 두 가지 안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환 비용이 20억 달러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이 110볼트 인프라가 더 깔렸기 때문이죠. 더 못 바꿉니다. 10년 후에는 40억 달러가 되죠. 20년 후에는 1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여러 개발도상국의 전력 정책 보고서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미루고 또 미루고 결국 못 바꿉니다. 한국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죠. 1972년 한국경제기획원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이 질문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10억 달러를 안 쓰면 2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30년 후에는요? 계산을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지금 안 바꾸면 매년 손실이 누적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까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죠. 20년 누적하면 20억 달러가 들고 30년 누적하면 40억 달러가 듭니다. 한국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10억 달러 쓰는 것이 나중에 40억 달러 쓰는 것보다 싸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도 결정을 못 내렸죠. 왜일까요? 숫자 앞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10억 달러는 눈에 보입니다. 당장 예산에서 빠져나가야 할 돈이죠. 그런데 20년 후 40억 달러는 실감이 안 납니다. 먼 미래의 일이고 다른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무겁고 미래는 가볍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10억 달러 쓰면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40억 달러를 쓰면 비난이 없죠. 그때는 다른 정권이 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나라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계산했죠. 그 차이가 결정을 갈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빠른 추격자 모방을 잘하는 나라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압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먼저 깔았던 겁니다. 1973년에 220볼트를 선택한 것은 미국을 따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못한 것을 한 것이죠. 일본이 못한 것을 해낸 겁니다. 이미 성공한 선진국들이 못 바꾼 것을 가난한 개발도상국이 바꿔낸 것입니다.
역발상이었죠. 우리는 가난하니까 선진국 방식을 따라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니까 더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구조를 설계한 쪽입니다. 추격자는 남의 길을 따라가죠. 설계자는 자기 길을 만듭니다. 한국은 자기 미래를 설계했죠. 220V로 깔고 그 위에 산업을 올리고 그 구조 위에서 성장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미국은 110V에 묶여 있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죠. 일본도 혼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초기 선택에 갇혀 있죠. 인프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깔리면 수십 년을 가죠. 그 기간 동안 모든 결정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전압이 산업을 규정하고 산업이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죠. 선택의 기록입니다. 국가는 말로 평가되지 않죠. 깔아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슨 연설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인프라를 깔았느냐죠. 무슨 약속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결정을 실행했느냐입니다. 220V는 한국이 선택을 기록한 방식입니다. 종이에 쓴 계획서가 아니죠. 땅 밑에 깔린 전선입니다.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32년간 실행한 의지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매일 전기가 흐를 때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향이 아닙니다. 110V가 좋으냐 220V가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 수준의 문제죠. 현재만 보는 나라는 110V에 머뭅니다. 미래를 계산하는 나라는 220V로 가죠. 결정을 미루는 나라는 묶이고 결정을 실행하는 나라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전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프라가 그렇죠. 도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의 편이냐, 미래의 구조냐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미래의 구조를 택했죠. 그리고 32년간 밀어붙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비판이 나와도 끝까지 완수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세계 최강대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죠. 기술 선진국도 50년째 못하는 일을 한국은 32년 만에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미래를 계산하고 시간을 설계하고 끝까지 실행하는 나라죠. 그 위대한 선택이 지금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흐르는 220V의 전기는 단순한 전력이 아닙니다.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가 미래를 위해 내린 위대한 결단이죠. 32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대한민국의 위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쟁력의 토대입니다.